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6차 나이스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1실 김기필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4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달성되었는가라는 주제로 20여 분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토스뱅크의 신규 진입 등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에서 본 세미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평가 1실 박선지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선지 수석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2017년 4월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 1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 등 그동안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 상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중에 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출범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난 4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변화와 최근 이슈를 정리하고 도입 취지의 달성 여부를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변화, 최근 이슈, 도입 중간평가, 신용평가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주주 구성 변화입니다. 2019년 1월 시행된 특례법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례법 시행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존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였던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가 30%로 완화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되었고 K뱅크는 우리은행에서 BC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초기 성장과 자본 규제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중요합니다. 2019년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슈로 증자가 지연되면서 한동안 대출 영업이 중단된 K뱅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최대 주주는 각각 카카오, BC카드, 토스로 안정화되었고 향후에는 주요 주주의 지분 희석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기존 은행을 뛰어넘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와 2019년 흑자 전환에 힘입어 총 자산과 예수금 규모가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K뱅크는 2019년 증자 지연의 여파로 자산 규모는 여리합니다. 다만 2020년 BC카드가 최대 주주가 되고 이후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최근 성장세가 양호합니다. 2021년 1분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대규모 예수금 유입으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IPO를 진행 중이고 K뱅크는 최근 1조 2,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출 구성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가계대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례법 6조에 의거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고 비대면 사업 방식과 심사관리 등 역량면에서 가계대출이 초기 사업 추진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에서는 보증 및 무보증 신용대출이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담보대출, 전월세 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높은 심사 능력, 밀착 영업 네트워크가 필요한 법인대출 영업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확대된 자본 능력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가계대출 구성이 보다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빠른 실적 개선세가 돋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3년 차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21년 1분기에는 시중은행 수준의 총자산 순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자본 확충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사업 초기의 높은 고정비 부담을 빠른 수익 성장을 통해 커버한 점이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부터는 평균 예대율을 끌어올리며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 것도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K뱅크는 최근 자산이 크게 성장하며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가 초기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 충분치 못하고 대손 상각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가 수익성 저하 요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으로 언급된 무점포 영업 방식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성장을 통해 커버하고 수수료 부분의 수익성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자산 건전성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부실률, 대손 충당금 커버리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여신 규모가 작고 4등급 이상 차주 비중이 비교적 높은 K뱅크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2020년 6월 말 2.7%로 상승한 바 있지만 이후 여신 규모가 크게 늘며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빠른 신규 대출 확대와 2020년 이후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 효과로 착시가 존재할 수 있는 점에서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정부의 금융 완화 종료 이후 부실 여신 증가 가능성도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적정성 변화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2020년 유상증자와 바젤3 적용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 감소 영향으로 2020년 말 자본 적정성 지표가 2019년 말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3월 말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9.9%로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수익성 흑자 기조 지속과 IPO에 따른 자본 확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수한 자본 적정성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뱅크의 경우 최근 빠른 예수금 증가로 2021년 3월 말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작년 말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조 2,500억 원의 유상 증자 효과로 당분간 양호한 비율 유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하단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 바젤 1 특례 규정을 적용받았던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2023년까지 시중은행 수준의 최저자본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최근 이슈인 토스뱅크 신규 진입과 금융지주의 인터넷 전문은행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본인가를 받은 토스뱅크가 올 하반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3사 경쟁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토스뱅크의 최대 주주는 지분 34%를 보유한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토스는 2015년 간편 송금 앱을 출시하여 현재 금융상품 중개와 계좌 조회 등 40여 개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설립 이후 2020년까지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 유치를 통해 7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등 향후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은 상황입니다. 토스의 강점은 강력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1,800만 명 이상의 모바일 고객을 보유한 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은 카카오뱅크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토스뱅크는 이러한 주주사의 고객 기반과
핀테크 특유의 편의성을 앞세워서 사업 초기 적극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스은행의 등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발주자로서 토스뱅크에게 불리한 면들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 토대가 되었던 고신용자 대출 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카카오뱅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신상품을 출시하는데도 좀 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공격적인 영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역시 예대율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의 저하 가능성을 염두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금융지주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금융지주들도 새로운 성장 모델 확보, 조직 혁신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주사의 진출이 현실화된다면 업계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지주 역시 최근 몇 년간 경험과 투자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 개선과 금융혁신 관련한 핀테크의 장점을 흡수해왔습니다. 상품 개발과 자금 조달, 고객 충성도 면에서 금융지주사 고유의 우위를 잘 활용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서도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표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자본 등과의 합작이나 제휴를 통해 시너지 창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당국의 진입 허가라는 선결 요건이 필요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 등 기존 사업자들이 구축한 비대면 사업 노하우, 플랫폼 경쟁력 등의 사업 역량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빠르게 현실화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 큰 위협이 될 만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대한 지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간편 로그인, 간편 이체 등 핀테크의 전유물이었던 혁신적 기능들이 이제는 웬만한 금융회사도 채택할 만큼 범용화되었습니다. 비대면 대출과 비대면 예금 상품이 확산되고 그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수수료 혜택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은행 서비스의 수준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이전보다 상향 평준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편의성 제고만큼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기존 은행의 경쟁 촉진, 특히 디지털화와 조직 효율성 개선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이 디지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의 점포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한국시티은행의 경우처럼 소매금융 부분 철수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확대 성과는 기대보다 미흡했습니다. 아래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2020년 말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2.1%로 은행 전체의 24.2%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이같이 취약계층에서의 신용공급이 미흡했던 것은 고신용자 신용대출만으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충분한 성장이 가능해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도화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지연됐던 것도 그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2020년 말 10%에서 20% 초반에서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고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목표와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토스뱅크의 2020년 말 중저신용자 비중 목표가 현격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2020년 말을 보면 20% 초반인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비해 토스뱅크는 35% 가깝게 목표치가 공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생기업으로서 축적된 대출이 없기 때문이지만 자체 구축한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토스뱅크의 자신감, 공격적인 사업 확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시사점을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 특히 카카오뱅크의 규모와 실적은 중위권 지방은행에 근접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산업 매기로서 금융당국이 기대한 역할, 즉 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통해 포용금융에 기여하는 성과는 향후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 판단 잣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는 하반기 토스뱅크 진입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적 성과가 예상되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기업인 토스뱅크는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간 수익성, 자선 건전성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폭적인 성장 기조 환경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보여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향후 몇 년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종료는 향후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라는 과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위험 평가 및 개별 금융사의 신용평가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 사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최근 무디스의 리포트 관련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 및 소상공인 대출 상품 출시로 인해 기존 은행의 수익성 및 시장 지위가 저하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 기준 원화대출 채권에서 가계 신용대출, 그러니까 보증부나 무보증부를 포함한 신용대출은 14%이고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31%,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20%를 더하면 65%입니다. 무디스가 언급한 수치는 여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등만을 취급했던 카카오뱅크가 향후 주택담보대출과 중소상공인 대출 시장에 대한 지출 의사를 밝힌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 부분의 카카오뱅크의 여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신상품 출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복잡한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비 등 거래비용, 높은 문서화 관행 등에서 비대면 사업 구현에 높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재번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편의성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얼마나 이용자 위주의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또한 기존 대형 은행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가 보다 신중하게 사업 진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경기 변동에 대한 차주 상환 능력의 민감도가 높아서 심사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지역 네트워크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업 환경이 악화된 중소상공인의 대출 관련 위험이 높아진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카카오뱅크의 접근 가능한 시장 확대가 곧 기존 은행의 의미 있는 수익성이나 시장 지위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장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업종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은행 중에서는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의 고객 기반 잠식 위험이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수신 기반과 디지털 경쟁력이 열리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우량 고객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량 고객의 유출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 완화 정책 종료와 맞물려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질문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 전문 은행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의 차주 선별 능력하고 부실채권의 위험 관리 능력이 사업자별 성과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는 고도화된 분석 모형과 고객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저신용자 상환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평균 여신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자 손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손 비율 상승으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지원 종료로 취약차주의 부실 여실 비율이 상승할 경우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는 카카오뱅크라고 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21년 말 중저신용자 대출을 2020년 말 대비해서 1.7조 원 이상 늘려야 하지만 12조 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확보, 그리고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용평가사 분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시청 URL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